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 중인 철거 현장만 110여 곳에 달합니다. 청주시는 이번 철거 현장 사고를 계기로 작업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학교 현장은 비상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특별교육주간 운영과 피해자 지원, 신고 체계까지 입체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청주시의 정부 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가운데 시민 안전과 환경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FC가 내일 수원 삼성을 상대로 홈 경기를 갖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에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최다 관중 기록 달성도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는 청주시 모충동 건물 철거공사 사고 이후 관련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철거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청주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만 110여 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지난 사고 때처럼 같은 방식의 철거 공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청주시는 철거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건물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청주시 모충동 일대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사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청에 제출한 철거 계획서와 다르게 해체 작업이 진행됐고 감리 또한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먹구구식 철거 공사가 진행된다면 다른 곳에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해 청주시에만 57곳이 철거 공사 허가 대상이고 이 가운데 19곳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사직 1구역 등 재개발 구역만 6곳으로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하게 도로를 끼고 철거 대상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압식 장비를 장착한 굴착기를 투입해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철거가 진행됩니다. 경제적이지만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더 그렇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편 존재하는 건데 내가 예전에 이거 해봤는데 뭐 이거 문제 없어. 이 기존의 경험을 갖고 한다고 해도 언젠가 또 잘못했을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청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철거 현장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철거 현장들에 대해서는 계획서와 같은 공법과 장비가 쓰이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해체 공사 현장은 이미 그 안전시설물이 변형 또 파손됐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장 정리 바로 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습니다. 하지만 하청과 재하청,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철거 공사는 바늘 허리에 실매 쓰듯 진행되고 감리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이제 막 2학기를 시작한 학교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 도내 학교에 지난 3월 이후 딥페이크 기반 음란물 제작 유포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모두 13건입니다. 학교 측이 매뉴얼에 따라 모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로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았던 딥페이크 범죄가 학교에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도내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사 500여 명을 소집한 설명회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또 예방교육 캠페인,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지는 이유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래 집단의 압박,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불안 심리의 결과입니다. 접근과 제작이 쉽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이미지와 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딥페이크 범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고, 특히 스마트폰 속 같은 이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 디지털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죠. 충북교육청은 특별 교육주간 운영과 가정통신문, 피해자 지원과 신고 체계까지 입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합격폭력 제로센터가 있는데요. 그 제로센터에서 사이버 성폭력 쪽을 더 강화시켜서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딥페이크가 큰 이슈가 되면서 자칫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부풀려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냉정하고 차분한 현장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대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공간 확충 사업비로 1,6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본격적인 교육공간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의대 4호관과 5호관 신축에 투입되며 시설이 노후된 의대 1호관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도 청주시의 정부 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면서 2025년 청주시 본 예산은 3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내고 시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25년 정부 예산 677조 원 가운데 청주시 지원액은 2조 8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고 전국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크게 높아 청주시는 자축 분위기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1년 새 3.2%가 증가한 반면 청주시는 1%포인트가량 높은 4.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비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년도 SOC 사업비는 25조 원 규모로 1년 새 3% 이상 감소했지만 청주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예산 내용 면에서도 짜임새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석화 2지구와 우남 2길 등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내년에 시작되고 오송산단 등 노후산단 정비에도 착수합니다. 35건의 신규 사업에 358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무심동로와 오창 IC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등 현재 추진 중인 59개 사업도 1,600억 원을 배정받으며 정부로부터 계속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등 66건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도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에서 반영하지 못한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프로축구 충북 청주가 이번 주말 수원 삼성과 홈 경기를 갖습니다. 창단 첫 만원 관중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프로축구를 보기 위해 청주 종합경기장을 찾은 관중 수는 36,244명. 지난해보다 경기당 500명 이상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는 10,000명 이상이 경기장을 찾아 창단 이후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충북 청주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다시 홈경기를 갖습니다. 청주 종합경기장의 좌석수 12,000석 가운데 원정석 3,000석이 매진되면서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중 기록뿐 아니라 성적면에서도 이번 경기는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충북 청주는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34점을 기록 중으로 만약 승리한다면 6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5위와의 승점은 단 한 점 차로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경기로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플레이오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로 생각이 듭니다. 고참인 주장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막내들까지도 모든 선수들이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홍원진과 외국인 선수 피터가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고 친정 같은 청주를 처음 찾습니다. 또 후원 계약이 성사돼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니폼에 스폰서 로고를 달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도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나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재밌게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좀 다방면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홈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했고 올 시즌 수원 삼성과의 상대 전적은 1무 1패로 열세인 상황. 이번 홈경기를 통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과 최다 관중 기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요즘 또 강원도는 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마을이 수몰되고 지역은 두동강 나서 대대손손 피해를 봐야 하는데 별 보상도 없이 물이야 언제든 퍼가면 그만이라는 태도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 물값이라도 제대로 받아보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연방송 김도환 기자입니다. 1973년 소양강 댐을 만들면서 수몰된 면적은 축구장 7,000개 정도 됩니다. 18,500명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화천댐 때문에 주민이 감내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48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1954년부터 지금까지 3조 원. 무엇보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강수계기금에서 강원도 몫은 5분의 1이 채 안 되고 평화의 댐부터 화천댐까지 온통 가둬놓은 물천지인 화천의 상수도 보급률은 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또 양구에 댐 짓고 화천에서 물 퍼다 쓰겠다니 분통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물 퍼주는 곳 따로 있고 물 퍼다 득보는 곳 따로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제라도 물값을 제대로 받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량으로 수자원을 쓰는 곳에 취수 부담금을 부과해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물관리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댐 건설 이후라도 수몰 이주민과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댐 주변 지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비를 회수한 댐이라도 계획이 바뀌어서 초과 수익이 나면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정부는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에 대한 통과 지연에 적극 협조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이주민 발생을 통한 정서적 피해, 그다음에 재산권 피해, 그리고 지역이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경제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기후 대응을 위해 양구 수입천에 댐을 신설하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연뉴스 김도환입니다. 단양천댐 건설 반대 범군민 걸기대회가 오늘 단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주민 1,000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반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2개의 국립공원과 충주댐으로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양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 보존을 위해 단양천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단양중앙공원에서 수변 선착장 광장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중부권 대형 종합건물관리기업인 주식회사 더빌코리아 박주희 대표가 한국 BBS 충청북도 연맹 이사회에서 모범 청소년에게 써달라며 장학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오늘 기탁된 장학금은 한국 BBS 충북연맹 산하 도내시군 모범 결연 청소년에게 전달됩니다. 박주희 대표는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 충청북도 노인회에 마스크를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 금천중학교가 강원도 삼척시에서 열린 제35회 CBS배 전국 중고 배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한 금천중은 4강과 결승에서 강릉 해람중과 천안 봉서중을 차례대로 물리치며 3년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승여 운동부 지도자는 지도자상을, 송민지와 김규은, 김온유는 최우수상과 세터, 공격상을 차지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오늘 농업기술원 생명농업관에서 충청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 경영혁신 사례, 농식품 라이브 커머스 등 5개 분야로 시상식과 더불어 특산물 시식, 특강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인식을 높이고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이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는 올해 첫 IB 고교과정 졸업생을 배출한 제주 표선고 교사와 유니스트에 입학한 대구의 한 IB 월드스쿨 졸업생 등이 출연해 IB 프로그램에 대한 솔직한 경험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9월을 앞두고 도내 축제들도 하나둘 개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지역 축제 함께 하시면서 가을의 시작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